안녕하세요. 두 배는 행복함의 김유대입니다. 자, 정책 결정 이론 모형에서 꼭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어떻게 정책 결정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차원과 집단 차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이제 한번 가봐요. 자, 큰 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저랑 같이. 개인 차원의 합리 모형 같은 경우는 이 경제학적 접근이에요. 여러분 합리 모형, 합리성이라는 게 뭐예요? 목표가 정해지면 최고의 수단을 선택하는 게 합리성이잖아요. 합리 모형은 뭐냐면 딱 이렇게 합니다. 엄마가 나한테 사과 제일 큰 걸 사오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마트까지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이마트에 보니까 사과 10박스가 쫙 담겨 있습니다. 합리 모형에 따르면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10박스를 바닥에 쫙 깝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거를 다 고르는 거예요. 이게 합리 모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이도 현실적이지 못하다. 여러분 한번 그래보세요. 쫓겨납니다. 그래 현실적이지 못하다. 너무 많은 시간이 든다.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게 합리 모형이고요. 여러분 만족 모형은 어떻게 결정하냐면 일단 들어가요. 들어가서 일단 대충 이제 뭐 한 뒤적뒤적 끓입니다. 첫 번째 박스 뒤적뒤적 끓이고 두 번째가 뒤적 끓이다가 이 정도면 괜찮잖아. 괜찮아. 그래 가자. 이렇게 갑니다. 무차별적이고 이제 뭐 순차적으로 몇 번 보다가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해서 고르러 간다. 그게 만족 모형이에요. 그럼 만족 모형의 한계는 뭘까요? 기준이 없어요. 어느 정도 만족을 하게 되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증 모형은 이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사과 큰 거 사오라 해서 갔는데 갑자기 보니까 사과 세일을 정말 많이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봅니다. 먹는 거 똑같잖아. 그러면 싼 걸로 사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목표 수단이 싹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 사러 가서 뭐 딸기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런 거예요. 형 이거 엄마가 산 것보다 좀 더 크지 않아? 그래 커. 그럼 이거 사가자. 이렇게 하는 게 점증 모형이에요. 정치적 접근입니다. 타입과 조정하고 목표 수단도 같이 바뀔 수 있는 것. 쉽죠? 여러분 합리 모형은 너무 이상적이고 점증 모형은 너무 보수적이잖아요. 오케이? 혼합 모형은 잘 보세요. 이게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섞었습니다. 1, 3번을 섞었는 게 이제 혼합 모형인데 일단 이마트 가요. 엄마가 사과 큰 거 사라면 일단 10박스를 대충 다 봐요. 대충 다 보다가 저 3번 박스가 괜찮아. 그럼 3박스를 굉장히 이제 세밀하게 봅니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시 또 10박스를 다 봐요. 야, 저 또 5번 박스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굉장히 세밀하게 봅니다.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 그리고 가는 겁니다. 즉 계략적으로는 합리 모형으로 다 보고 하나가 정해지면 점증 모형으로 굉장히 꼼꼼히 봐서 하나를 고른다. 이게 혼합 탐사, 혼합 주사 모형, 믹스드 스캐닝, 에치오니의 견해 되겠습니다. 이게 또 잘 나오는 편이죠. 최적 모형은 직관을 활용합니다. 보통 가만히 있다가 형 가자 이마트로. 왜? 형 8시에 세일해. 막 뛰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고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적 모형이 합리성으로 따지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직관을 활용해서 탁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싹 봐서 고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네요. 여러분 보통 우유 사러 갈 때 편의점 가면 앞에서 골라요, 뒤에서 골라요? 저 같은 경우는 손 딱 넣어서 뒤에서 한 3개 딱 고르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고르거든요. 유통기한 긴 거. 왜냐면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 긴 게 뒤에 있잖아. 그런 거 직관을 통해서 한번 탁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정책, 이게 그러니까 메타 정책 결정할 때는 보통 이 합리성이 아닌 직관을 활용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결정할 때 그때 이제 합리성을 결정한다. 이게 드로우의 최적 모형 되겠습니다. 직관을 활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개인 차원입니다. 크게 이런 식으로 딱 놓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집단 차원 한번 가볼까요? 집단 차원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 회사 모형을, 만족 모형을 회사 차원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자, 여러분 회사는 당연히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완전한 해결을 원하잖아요. 그럼 한쪽이 옷 벗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준해결을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완벽한 해결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문제되지 않는 범위에서 스톱. 그리고 준해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회사 모형을. 그리고 뭐 장기적인 전망 이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문제 없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단기적이고 눈앞에 문제 없으면 되는 거고, 오케이? 그게 회사 모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 모형을 집단 차원에 가져온 거죠. 쓰레기통 모형은요, 현실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대학사회를 연구했거든요. 대학사회는 약간 다 수평적이잖아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연하게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문해 참산 이렇게 배웠잖아요. 문제 흐름, 해결책 흐름, 참여자 흐름, 선택 흐름이 막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탁 결정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게 쓰레기통 모형인데, 여러분 친구들이랑 소주 한번 먹어봤어요? 전 친구들이랑 이제 가끔 만나서 이제 야 우리 소주 뭐 먹지? 오케이 안주 뭐 먹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친구가 이제 아무거나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그게 더 힘들어. 뭐 먹을래? 야 삼겹살? 뭐 치킨? 뭐 먹을래?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수평적 관계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다가 우연히 지나가는데 갑자기
TV에서 나옵니다. 지금은 쭈꾸미가 제철이에요. 막 나오고 갑자기 그런데 저기서 보니까 쭈꾸미 가게가 새로 오픈한 가게가 있어요. 냄새가 싹 풍겨요. 친구들한테 야 갈래? 콜! 이러고 간다고요. 그게 바로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우연하게 결정되는 것. 현실적 합성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결정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쓰레기통 모형이고 앨리슨 모형은 단독으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게 왜냐면 쿠바 미사일 사태를 기본적으로 딱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델 1, 모델 2, 모델 3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델 1은 함대적 행위자 모형, 함리 모형을 가져오면 돼요. 케네디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그 다음에 모델 2는 조직과장 모형, 회사 모형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안봉설에 있는 해군 부대들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보는 거고요. 우리 모델 3 같은 경우는 관료 정치 모형이에요. 이런 관료들이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딱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런 식으로 모델 1, 모델 2, 모델 3. 요 앨리슨 모형은 따로 한 번 더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보시면 되고 단독으로 시험이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사이버네틱스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결정한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딱 제한된 변수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있거나 아니면 호텔에 가거나 저는 숙소 생활도 많이 하니까 온도 27도로 맞춥니다. 27도로. 딱 27도로 맞춰요. 그러면 방 안의 온도 27도로 맞추면 저희는 호텔 같으면 이제 히터가 나오잖아요. 27도보다 만약에 딱 떨어지면 히터 바람이 휘 나옵니다. 그럼 온도 높아지죠? 안 나와요. 떨어지면 윙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27도 근처를 맞춘다. 이게 사이버네틱스다라고 보시면 딱 온도만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변수를 안 보고 온도만 바라보니까 생각보다 결정이 쉬운 거예요. 26도 떨어진다, 바람 숭, 떨어진다, 숭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게 사이버네틱스. 정책 딜레마 모형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인건 행정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고대 쪽에서 발전된 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결정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형평성도 중요하고 효율성도 중요하다. 여기서 오는 게 딜레마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상충성, 분절성, 균등성, 선택 불가피성. 이건 제가 양다리로 한번 옛날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크게 개인 차원의 결정, 그 다음에 집단 차원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크게 틀을 잡고 여러분들이 혼자 한 번씩 공부해 보시면 이 내용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오늘도 2배 더 행복함의 김규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